그것은 사법고시와 로스쿨의 시험 합격률을 배제하고 비교하신 결과입니다.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 반면 사법고시는 전체 지원자 중에 3%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고시는 긴 수험 기간 동안, 비교적 더 긴 수험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실제로 고졸이고 사회 경제적 배경이 취약한 계층인 경우에 돈도 못 벌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혼자 3%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더 보장하는 길이니까, 아니면 로스쿨에 합격해서 생활비를 보장해주고 또 장학금도 주며 교육도 제공해 줌으로써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로스쿨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방금 전에 로스쿨에서 사용되는 그 비용이 장학금을 통해서 충당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비용을 따질 때는 이제 고정 비용이 있고 가변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고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7.76년에 해당하는 그 고시 기간이지만, 이건 평균적인 수치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졸 출신의 합격자가 배출된 것들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기회를 받느냐에 따라서 수험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가변 비용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가변 비용을 전제한 것과 고정 비용이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고정 비용으로서 드는 비용이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대략 1억 579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것과 7.76년 동안 5,333만 원이 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입장벽이 있는 것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있으면 이건 굉장히 기회등등의 문제가 되는, 기회등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추천드리자면은 장학금 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장학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서민층 계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계층들은 전액 장학금이니 생활금이니 지원을 받지만 오히려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집의 자녀들은 그런 부담을 다 부모님이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소득 1분위에서 7분위까지 같은 경우는 로스쿨의 진학 포기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사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1분위에서 2분위까지 로스쿨에 사법고시 진학 포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장벽을 말하셨을 때 계속 경제적 수준만 말씀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학벌과 나이, 이 두 개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에 그때 지금 다루지 않고 있고, 또한 학벌에 의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의 모든 사립대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답니다. 그 받아보고 나이가 많다고 받을 수도 있지 않다는 그 증거 있으십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학벌주의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로스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로스쿨 합격생의 국내 대학 수를 파악해 보면 104개입니다. 다만 사법시험의 경우 지난 10년간 76개의 국내 대학에서 합격했고, 전체 67%가 서울대고대 연세대 출신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를 놓고 보면 오히려 그 스카이대, 특정 명문대 비중이 치중되는 경우는 오히려 사법고시가 더 심한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사법고시가 법조로 진입금이 더 낮은 거 아닙니까? 사시와 로스쿨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를 하시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법고시와 로스쿨 출신 간의 배경 차이가 없다, 가구 소득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판단인 게, 사법고시와 로스쿨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로스쿨이 도입이 되고 나서 계층 이동성이 없어졌느냐, 줄어들었느냐, 많아졌느냐를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은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부터 사법고시 연수원 39기 이전과 40기 이후의 40기부터 43기까지의 그런 그 부모의 학벌과 학력과 그다음에 가구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고려를 하고 나서 사법고시와 로스쿨에 계층 이동성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로스쿨을 도입하고 나서 계층 이동성이 없어졌거든요. 그건 사실상 드리자면 이제 계속 진입장벽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로스쿨의 진입장벽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취업을 할 때 더 문제가 생기다 봅니다. 좀 과장하고 비난한 말투로 말씀드리면은 부와 권력이 세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 음모론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로스쿨로 이제 나오는 게 1,5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일자리를 지금 거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따질 때 변호사 시험에서는 순위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위도 공개하지 않고요. 시험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그것만 따집니다. 근데 같은 학생이 있는데 합격자와 불합격자 있고, 이 집안은 법조계 집안인 경우에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방금 변호사 시험 분명히 근거는 성적을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최근에 공개한다고 정책이 변화되었고요. 예, 그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가 많아짐으로써 변호사 수가 많아짐으로써 그 변호사의 수요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예, 지금 우리나라 현재 변호사 시장이 점점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스쿨의 그 취지입니다. 미국과 FTA 협정으로 인해서 법률 시장이 개방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게. 그렇다면 법률가의 수요가 훨씬 많아지고 또 그 수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률가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법고시 그 3%밖에 합격자가 나오지 않고 또한 법 외에 다른 전문화된 분야도 갖고 있지 않는 법조인이 양성되기 때문에 로스쿨이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인의 수가 늘어난다고 반대하시면서 애초에 도입 취지를 생각하지 못한 바이고 또한 기존의 사법고시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법조인고 과정 현상입니다. 선발 인원이 지원자의 3%에 불과하고 따라서 판사가 하루에 판결해야 하는 재판이 2개 이상입니다. 하나의 재판만 해도 판사가 봐야 할 서류가 어마어마한데 하루에 2개 이상 봐야 한다. 그렇다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곧 국민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도 적어서 비싼 수익률을 받고 있죠. 그것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기존의 조그만 엘리트 체제의 특권적 위치에서 벗어나 보통의 전문가, 직업으로서의 변호사를 또 바꾸기 위해서 로스쿨이 도입된 바입니다. 예,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빠른 양성을 위해서 로스쿨이 너무나도 많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을 가지고 로스쿨을 막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사실로 있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사실 뭐 처음에 도입이 될 때 저희 발언 좀 저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을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7년간 정말 그 한 분야를 정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중에 그것도 매우 적은 숫자 말씀하셨다시피 막 0.3%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스쿨은 정말 다양한 학부생들 법학의 지식이 없지만 와가지고 로스쿨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학점 좋고 스펙 좋고 그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에서 공부를 몇 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유례없는 정말 초단기 양성학을 되었습니다. 로스쿨은 4년 만에 나온 학생들이 네 물론 여러 분야의 다양성을 알고 있겠죠. 하지만 전문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시가 오히려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전문성을 보완해주고 다양성을 보완해주고 저희 두 개가 병행하는 것이 현재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일본에서 유래됐죠. 미국에서 그 로스쿨을 먼저 도입한 것을 일본이 가져왔고 그 일본이 미국에서 가져온 것을 다시 우리가 가져온 게 현재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로스쿨이 그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먼저 보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입을 하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면에 먼저 도입을 하고 나서 지금 우리 7년밖에 아직 도입 안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점점 보강을 해야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각 토론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로스쿨을 통해서는 법조인이 굉장히 양질의 법조인 양성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재학 기간이 3년이고 우리나라 3년이고 실무 수습 기간이 우리나라 절반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도합을 해보면은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실무 수습 기간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판사와 검사 임용 과정에 있어서도 변호사 중에서 뽑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지금 변호사 성적이 공개가 된다고 하긴 했지만 로스쿨 통해서 임용된 판검사에 대해서 6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하고 있어요. 사법연수원 출신들은 1주에서 2주밖에 걸리지 않아요. 방금 계속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의 전문성을 문제삼고 계신데 우선 그 수습 기간이 적다는 거 이거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전문성을 계속 문제삼고 계시는데 오히려 사실 한 번에 패스하는 것보다 로스쿨 학생들은 3년 동안 계속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학사연구, 1급, 졸업시험 3번 계속해서 매 학기마다 매 과목마다 검증을 받고 또 변호사 시험도 봅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전문성을 계속 문제 삼고 계시는데 지금 로스쿨 1기가 졸업하고 4년 동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성에 질적 하락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로스쿨과 사시가 상호 보완적으로 경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의 로스쿨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매우 큽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그게 재정적으로 가능합니까? 기존에 사실 운영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사회적 비용이?
500이라고 500억 정도 들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사법연수원만 운영하는데 500억 드는 것이고 기존의 사법 시험까지 함께 하면 900억 원이 듭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로스쿨까지 병치한다면 재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지금 사실 제도의 폐해가 뚜렷한데 그것을 개선하자는 의식 없이 무조건 다시 돌아가자. 그것은 무책임한 주장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과거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두 개의 입장을 서로相互 보완해가면서 보다 나은 방향 나아가자는 것이고요. 로스쿨 문제가 더 없다고 구체적 근거 없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리고 로스쿨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게 기존 법대 교수가 기존의 학자들이 실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이것 또한 문제이고 추가적으로 로스쿨을 로펌에서 이제 헤드헌터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민사재판, 민사변호사,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검찰 실무 총 5개를 7년간 이 5개 말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5개 중에 몇 개 공부할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또는 2개입니다. 이렇게 보다 전문적인 것은 아무래도 로스쿨보다는 사시가 좀 높게 볼 수 있고 로스쿨이 생각보다 병폐가 있습니다.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닐 때는 믿어지십니까? 사교육이 시장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내에서. 학점 관리반이 생겼고요. 또한 네 그렇습니다. 자, 로스쿨과 사시가 병치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법고시가 로스쿨에 병치된다면 이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어떤 격전이 되는 길이 투트랙이 된다는 것. 그렇다면 그 트랙 사이에 우열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법대가 다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학교 차원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시 준비생은 법대 없이 사교육에 의존해서 해야 됩니다. 사시 응시 자격 기준이 무엇입니까? 법학 24학점 35학점입니다. 이거 어디서 학점 채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일부분인데요. 로스쿨이 현재 굉장히 적자를 갖고 계신 줄 알고 계시죠? 그 적자가 상당히 없고 그 인원이 저희가 말씀드린 데 너무 많습니다. 로스쿨을 지금 이런 변호사 협회에서는 로스쿨을 이렇게 구조정해야 한다 말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적자도 많이 나고 구조정도 해야 한다 말게 나오는 로스쿨을 학부로 전환시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 투트랙을 줌으로써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택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봐야 합니까? A와 B가 길을 둘 다 주고 선택하라고 하는 게 왜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까? 우리는 A와 B가 있으면은 무엇을 좋고 무엇이 나한테 맞는지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됩니다. 네, 그 아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건 좋지만 그 두 가지 길이 공존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계속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로스쿨 재정국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거에 대해 국가 지원이 지금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돈 때문에 국가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또한 방치될 수 있습니까? 국가적 재정으로? 기존의 사법 네, 다시 하시죠. 기존의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저희가 2017년도에 사법시험이 분명히 폐지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은 이제 사법연수원과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소요되던 900억 원과 500억 원이 로스쿨 그런 정부의 지원들이 로스쿨 이제 제도의 지원금으로 다시 쓰일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지원됨으로써 오히려 로스쿨의 재정 적자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현재 불가능한 병치보다는 로스쿨 한 트랙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바람직한 법조인의 양상에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로스쿨의 단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여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법시험 이 단점 개선해서 병치할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인재의 사회적 낭비, 고시낭인의 양산, 그리고 복조인구 과정 현상에 의한 법률의 질적 서비스 하락. 또한 그 소수의 그 사법연수원 기술 문화를 위한 특권 의식 어떻게 개선합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고시낭이 말씀하셨는데 고시낭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든 지 1분 7초 남으셨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우선 계속 로스쿨의 기회 균등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단 로스쿨 그 비판에 따라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균형 인재 선발이 있습니다. 번역별로 로스쿨 설립해서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 로스쿨은 각 해당 지역에 해당하는 대학교 출신을 선발해야 됩니다. 또한 장학금의 경우 로스쿨 협의회에서 법학 적성 시험, 즉 이트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고, 또한 그 이후에 10월에 개별 학교 차원에서 입학 전형으로 면제해줍니다. 또한 특별 전형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하면서 뽑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전체 재학생의 70%에 해당하는 4,250명이 매년 총 350억 원의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사법시험은 과거식 선발제도였습니다. 즉 그 과정의 공부 이런 거 모두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선발이 아닌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어서 매주 말 1분씩 하시고요. 반대팀 먼저 1분 사용하겠습니다. 반대팀 시작해주세요. 사법고시 폐지와 법과대학 폐지는 로스쿨 도입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2015년 지금까지 7년째 운영되어 온 로스쿨을 다시 폐지하고 운영된 로스쿨의 공간의 힘드는 사실을 방치하자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고 그 사회적 비용 또한 큽니다. 아까 자유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시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법조인구 가점화, 도시낭인 양상, 그리고 법률 시장의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조인 양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이 도입되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상의 문제는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지만 반면 사시에 대한 반성과 대책 없이 본치시키자는 것은 무책임하고 또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시는 기존의 정책대로 폐지되어야 하고 이제는 그 대안으로 제시된 로스쿨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진정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확립되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네, 반대팀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이어서 찬성표 마무리 발언 1분 시작해주세요. 고신앙인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신앙인 합격률 3% 얘기하시면서 고신앙인 양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5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합격률 2.7%였고 7급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1.2%였어요. 공무원 시험 다 폐지돼야 되겠죠.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조인력 양성 정책과 법학 교육에 나아갈 바에는 보통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어요. 첫 번째 이제 기회가 균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노출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사의 문제와 어떤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기회 균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판검사 임용 절차 과정에서 공무사용권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을 드렸고, 두 번째 사회적 부담과 비용은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중점 말씀을 드리는데, 사법시험에 있는 동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상에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스쿨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신뢰가 깨지게 되었고,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뢰들조차 다 무너지게 되고 체념과 좌절만이 남을 것이다. 네, 선생님 시간 다 쓰셨고요. 이렇게 해서 사법고시 전체한다 자유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은 내부 피드백 해주시고요. 청중들은 피드백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 정리해서 5분간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별로 마지막에 많아. 뜨끔 그러네. 이러면서. 장학금 지원해주는 게 처음에 전체 비율이 43.7%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적장 주고 저희 10%만 주고 왜 그런 거 퍼포먼스 40%만 거 아니라고 안 찾아봤거든요. 맞아. 안 써가지고 얼마 전액장 비율 30%. 근데 뚫렸어요. 그 얘기를 나와. 아,
제 시대를 믿는 것 같아요. 그때 나오면 법이 아니 진짜 일본하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쪽 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1년 양성한 경우가 우리가 더 많아요. 일본 로스쿨에서 저희 보고 막 쫓아가는데 우리가 쫓아가는 일이 생기니까 일본 무슨 말이야? 일본 무슨 말이야? 예비 시험 있어가지고 예비 시험 있었어. 몰랐네요. 많이 나 만나였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 나는 진정을 나눠줬다. 이번 보시면 7.79년 동안 그래. 그래서 주변 나는 그 기업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와서 가는 사람한테 300만 하면 시켜주고 그래 맞아. 그런 의미에서 난 진정을 나눠줬어. 우리 일본에 편해서 아는 게 감각하고 근데 아니 일본 예비 시험이랑 한국 시험 달라. 예비 시험.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해. 예비 시험 알고 일본에 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시 예비 시험이 아예 이렇게 다른 대학이 서로 다른 대학이라 예비 시험은 근데 뭔가 보기가 너무 힘든 게 신호 정책을 아예 틀도 안 나올 거를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해야 되나? 근데 그거 도입하는 거 근데 그게 주장은 많은데 중국에서 아니 공부하지 않게 정미 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틀을 제시해주면은 그걸 할수 있어 하는데 우리가 그냥 불고 어떤 사람 증거를 가지고 이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겠지 스스로 해도 이거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비 시험에 대해서 까는 글이 되게 많았는데 그 까는 글도 보면 별로 크게 까먹다 있는 게 많았어요. 아니 나는 예비 시험이 진짜 의미했거든. 예비 시험 있으면 모스크레인 네, 청중 질의 피드백 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나 피드백 하실 얘기 있으시면은 손 들고 말해주세요. 저는 오는데 현정이가 이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같이 서로 준비해오잖아요. 그때 너무 말 잘 못하고 현정이는 말을 너무 빨리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실력이 많이 늘어있어서 일주일만 빨리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했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현장이랑 다 지적을 해줘서 되게 성기지 할 게 없구나 이러면서 들었고 개인적으로 그 찬성치르게 궁금한 게 있는데 병행 기장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상 모스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수원은 국가기관이고 국가 측에서 법조인의 양성한다는 게 있고 사실은 그게 사립기관이니까 사립기관 그 측의 사립기관 그러니까 개인이라 해도 자신의 개인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데 차이가 있는데 이걸 정치에서 했을 때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정치를 하는 국가기관이랑 사립기관이랑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사실 존치하자는 주장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사법 고시만 하자, 두 번째는 사법 고시랑 정치하자, 하나는 예비 시험 비슷한 거 사법 고시랑 예비 시험 모두 다르지만 예비 시험과 로스쿨 같이 병치하자라는 주장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예비 시험이라는 어떤 변호사 시험이라는 공통된 어떤 객관화된 어떤 시험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사립기관과 어떤 국립기관에서 하는 거 차이를 괴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법고시를 존치하게 되면 사법연수제는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변호사들이 시험 기간이 6개월밖에 로펌에서 6개월, 그뿐 아니라 그 대한변협에서는 6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법연수원 가서 그 실무 소득 과정을 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된 거예요. 또 다른 질의나 피드백 하실 때 자유롭게 그냥 느낀 점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또 다른 거 보시면 그런 거 나와주세요. 저 궁금한 게 대학 못 나오면 로스쿨 못 들어가요. 예. 지원자도 아예 못 들어갑니다. 학부 졸업을 해야 그리고 그러면은 네. 그냥 제 생각이 아까 상상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고나밖에 어차피 못 가니까 그냥 나가버려 이건 조금 아니고 막아버린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부를 못 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졸인 경우가 대학에 갈 수가 없어서 고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가장학금도 있고 합격하고 나서 교내 장학금도 들어주고 경제적으로 못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다면 학부에 못 갈 이유가 없고 학부를 졸업하면서 가질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훌륭한 독전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왜 비판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사실 제도 안에서 고졸이 갈 수 있다는 게 경우수가 매우 작잖아요. 신문에 고졸 출신이 사실 합격 이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게 힘들다는 걸 보증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근데 고졸이 대학을 못 가는 데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말 같습니다. 그 고졸이 정말 고졸로 남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 정말 피청전쟁이 있는데 이제 정말 아니 뭐 마음을 다시 잡고 정말 훌륭한 국교에 되겠다 해서 국교에 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아예 기회조차 안 주고 원청문사하는 게 조금 위험하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고졸 출신이 돈도 벌면서 사법고시를 공부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시를 공부한다고 돈이 아예 1도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인강고 들어야 되고 천재가 아닌 이상 인강고 듣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고 실제로 그 10년 동안에 그 몇 명 합격한 것도 요즘 시대만의 좀 과거의 신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나요? 네, 생활이 질문이 있는데 로스쿨이 학벌이 좋은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졸이 뭐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대학을 간다 했을 때 막 그렇게 높은 학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로스쿨에 진학하기 좀 어렵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맞는데 저희가 주장하려고 찾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지방인들 그거에 포함하면 각 지역의 대학은 그 지역 학생을 의무적으로 몇 % 이상 뽑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 로스쿨 일단 학부만 어떻게 졸업하면은 로스쿨 차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그 정원의 5%는 무조건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제도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변호사 합격률이 훨씬 높아졌지.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토론이 되게 다양한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나왔던 좋았던 것 같아요. 고졸 출신 진입장벽 얘기도 나왔고, 등록금 문제도 나왔었고, 전문상 문제도 나왔었고, 사회상 비용 문제도 나왔어서 좋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찬성 입장이었는데 반대측 맞죠? 반대측 얘기 듣고 조금 생각이 바뀐 것도 많았어요. 이렇게 설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랑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 법조인이 되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있는 투자에는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다. 그게 좀 약간 설득력이 있었던 내용적인 형식적인 측면에서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 김진우는 맨 처음에 태석이 형 말씀하실 때 생각이 첨언하자면 그런데 자기 팀의 발언권을 뭔가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음모론 같은 얘기는 근거가 아무래도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토론에서 사석에서는 꺼낼 수 있지만 토론에서 그냥 꺼낸다는 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의논할 때 대본 안 보고 이제 토론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 안 보고 뭐 청중들 보면서 설득하려는 자세들도 저는 봤고 태석이 형은 가벼운 기억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주셨는데 이게 딱 봤을 때는 아 정말 아니, 좀 많이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도 뭔가 저 그렇게 생각해요. 토론이라는 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토론 저 대회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청중을 설득하는 게 토론의 주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말을 쉽게 풀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많을 것 같고 근데 또 시간이 뭐 없는데 태석이 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자기 말을 마무리하려는 태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현정이 누나 뭐 말씀해 주시면 태석이 형은 방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면서 상대방 말을 언급해주면서 다시 한번 충돌로 하여금 말이 환기되게끔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조민이 형 같은 경우는 인문할 때 대본을 들고 말하는 게 저는 좀 아쉽어요. 대본을 내려놓고 청중들 말씀을 드릴 것이 같고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설득력이 있었고 말씀하실 때 평소에 이제 토론하실 때 청중들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 현정 누나는 그러니까 공격을 하실 때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좀 상대방을 좀 말을 막히게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가 또 다른 화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좀 공격을 하고 잠시 멈추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찬성 측 주장을 다 바로바로 반박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반대측한테 질문드리고 있는데 방금 찬성 측에서 가장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두 개가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전문성이 높다, 부족하다고 같은데 충분히 활용을 너무 착하셔가지고 누가 안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언뜻 뭐 기사나 이런 거만 봐도 로스쿨 출신들이 사법고시 출신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금 노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터뷰하고 이런 거만 봐도 전문성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없나요? 그런 자료를 찾기가 자료가 있긴 있는가? 제가 그거 없다 하셔가지고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알기로 사법 로스쿨 도입되고 나서 변호사들이 막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 같은 거 건수 막 보면은 좀 늘어났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그 논문 서울대에서 쓴 논문 제목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 그들은 누군가 논문이 있어요. 되게 이슈가 됐던 논문.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 그들은 누군가. 그거를 이제 해당 대형 로펌, 중소형 로펌들에게 자문을 드려가지고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랑 사법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 다 항목별로 전부 다 평가를 해놨어요. 어떻다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근거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근거 있어요. 저희는 그걸 못 찾아서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와서 말하지만 나이 그거 근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비용 문제에 관해서도 30%는 장학금을 받는다 쳐도 여전히 70%한테는 큰 부담인 건 맞잖아요.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이게 비용이 크다라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득 1분위부터 2분위까지는 로스쿨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법고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같은 경우는 1분위부터 7분위까지 로스쿨 진학 포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부과됩니다. 저희가 안 물고 늘어지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건 보통 사실을 분석하면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실도 보면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로스쿨이 물론 비용이 더 들어요. 근데 어쨌든 최소한의 최하위 계층한테는 장학금을 주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돈을 들여 한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낮잖아요. 네. 근데 로스쿨은 더 많이 합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도박이고 로스쿨은 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로스쿨에 대해서 좀 제가 일반적인 여론에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인터내돈 논란이 있잖아요. 인터내돈 하면서 그 부분을 토론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떤 말들과 좀 말이 안 상하는 이유가 근거가 모자라서 실질적인 부분. 그게 음모론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그 로스쿨에 출신 변호사들의 로펌을 채용할 때 쓰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학부 그 대학원에서 받은 GPA 성적이랑 학부가 어딘지 이런 거 가지고 뽑는데 솔직히 그 로펌 차원에서는 아시방벽이 안 된다. 누가 어디로 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본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제 실질적 근거가 되게 없고 그런 근거 자료가 다 뭐냐면은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이거를 따로 모아오기 힘들고 뭐 봤다고 막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지 몰랐냐. 내가 조금 가볍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원래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가 안 됐어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뭐 학부 그 대학원에 있을 때 성적 가지고 뽑는다, 학부고 뽑는다 하는데 성적이 공개가 되면은 획일적인 그 객관적인 기준을 다시 볼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게 위헌 판결을 나가지고 이제 내년에 공시를 해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인터넷에서 얘기하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궁금했어요. 사실 실제로 뭐 개인적으로 뭐 들리는 소문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이 나서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토론상에서도 저희가 좀 윤리해서 저희도 먼저 꺼낼 이유가 없고 아마 저는 피드백이 싶은데 찬성은 정기니까 사람이 말은 인문에서 되게 정리를 잘해줬었어요. 그래서 되게 발전한 느낌은 많이 받았었고 근데 아쉬웠던 거는 이제 좀 말이 장황했어요. 예시를 들 때. 근데 이게 되게 자유토론은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시간 분배가 되게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됐을 때 계속 2분이 모자랐었어요. 상대팀보다. 이게 나중에 좀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했잖아요. 상황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도 있고 반대 측에서도 구체적인 증거 내달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효과적인 공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해석 오빠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게 균형적으로 이거를 잘해주는 게 좋았는데 좀 더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청중한테 호소하거나 청중을 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수능 대회 나가서도 그렇고 어떤 팀은 아예 상대팀 안 보고 심사 위원만 보는 팀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청중이랑 소통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찬성 같은 경우는 결론을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찬성 결론이.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명팀인데 약간 논리적 비약이 있더라도 강력한 찬성을 써주는 게 좋고요. 왜냐면 반박할 일이 없잖아요. 반대팀에서.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거 찬성팀 결론에서 쓰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반대팀 현장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유토론이다 보니까 필요한 말만 딱 하는 게 좋은데 필요한 말만 딱 핵심적으로 진짜 잘해주고 반박 같은 경우에도 주요한 반박은 다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잘 들었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컨택 하라는 거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정민이 같은 경우는 워낙 톤이 좋고 말할 때 신뢰도가 되는 느낌이라서 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은데 자유토론에서 좀 더 자기 몫을 가져가서